안녕하세요. 신 HSK 5급 영상 강의 HSK 매니아입니다. 이 영상은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실 수 있고요. 동영상으로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려중국센터 HSK 강사 김미경입니다. 그럼 HSK 매니아 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HSK 매니아 9강의 내용은 다시 한번 문장 완성인데요. 문장 완성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어가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진 단어를 모아서 올바른 순서로 문장을 구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완성을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순서로 풀어야 하는지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일반 문장이라는 거는요, 뭐 특이한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수거라든지 그런 게 쓰이지 않고 주어, 수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 성분을 넣는 일반 문장 되겠는데요. 일반 문장에서 순서를 맞출 때는요,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게 수어를 찾는 겁니다. 왜 수어를 찾냐면은요, 주어라든지 아니면 목적어라든지 우리가 중국어 문장 기본 틀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어, 수어, 목적어를 생각을 하지요. 이 주어, 수어, 목적어 중에서 주어는 없을 수도 있고요. 목적어도 없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수어가 없는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어를 가장 먼저 찾는데, 자, 엄밀히 말하면 수어는 여러 가지 품사가 될 수가 있어요. 동사도 물론 될 수가 있고 형용사도 될 수가 있고 명사도 명사수러문이라고 해서 될 수가 있고요. 뭐 주술수러문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수어가 되는 게 동사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처음 보셨을 때 수어를 찾으려면 일단 동사부터 골라내시면 돼요. 만약에 동사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으로 잘 되는 것이 형용사, 그래서 그 다음은 형용사를 고르시면 되고요. 여러 개의 동사나 형용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동사나 형용사들의 관계를 보고 알맞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봐서 칸, 타, 중국电影两次过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어, 즉 동사란 무엇일까를 가장 먼저 고르시면 되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 칸, 보다가 이 문장의 동사가 되겠죠. 자, 칸이란 동사 말고는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칸을 수어로 잡고 칸 나왔죠? 자, 그러면 수어를 고른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그 수어를 누가 하느냐, 누가 그 수어를 하기 알맞느냐 해서 주어를 골라내시고, 자, 그리고 그 수어 만약에 칸이 나왔어요. 보다죠. 그럼 무엇을 보다 해서 목적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장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것이 칸의 목적어가 되게 적합한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를 이 수어의 앞과 뒤에 알맞게 채워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볼까요? 자, 칸, 보다죠. 그럼 무엇을 보다 해서 목적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서 칸, 무엇을 적합한 것은 그렇죠. 영화를 보다 하겠죠. 중국电影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겠고요. 자, 그럼 누가 볼까요? 누가? 사람이 보겠죠. 사람은 여기서 주어가 타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를 각각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를 각각 이렇게 넣으면 타, 칸, 중국电影해서 주어, 수어, 목적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틀이 다 마련이 되었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제 수식 성분이 남았는데요. 어떠한 주어인가? 어떻게 수어를 하는가? 어떤 목적어인가? 이런 식으로 수식 성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칸이 나왔고 타가 나왔고 중국电影이 나온 상황에서 两次와 过는 전부 다 수식 성분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쉬운 거부터 넣어볼까요? 过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过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동사의 시제를 나타내는데요. 동태조사라고 하지요. 동태조사인 过는 어디에? 즉 자기가 가리키는 동사의 뒤에 옵니다. 그러면 过는 이 문장에서 동사인 칸의 뒤에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넣어볼까요? 이렇게 칸, 过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남은 건 하나, 两次. 자, 两次라는 건 두 번.
이라고 해서 동작을 한 번 하다, 두 번 하다 이렇게 세는 걸 얘기하죠. 이런 걸 동량보어라고 하는데요. 동량보어라는 건 어디에 넣느냐? 즉 보어죠. 수러의 뒤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수러는 여기서 하나, 칸이니까 이 뒤에 량츠를 넣는데 량츠를 넣으려고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 뒤에. 수러의 뒤에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꼬어도 있고요. 동태조사라고 했었죠. 목적어인 중국어 디에닝도 있습니다. 그러면 량츠라는 동량보어는 어디에 넣어야 할까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동량보어는요. 일단 동태조사가 있으면 동태조사보다는 뒤에 넣습니다. 그래서 칸고 량츠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럼 목적어에는 어디에 넣냐라고 하면 이 위치는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고정적이지 않으면 어떤 거에 따라 변화가 있느냐? 이 목적어의 종류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량보어를 목적어와 같이 동사의 뒤에 넣을 때 하는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에 목적어와 동량보어를 같이 넣을 때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동사에 목적어 중국어 디에닝과 그리고 동량보어 량츠를 같이 넣으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이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 자, 목적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요, 목적어가 일반 명사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보다 동량보어를 더 먼저 쓰셔야 돼요. 자,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住 医院 이렇게 되어 있지요. 住院이란 말들 아시죠? 입원하다란 뜻이죠. 병원에 입원하다예요. 그러면 얘가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병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한 번이라는 이츠를 넣어 놓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량보어와 목적어가 같이 올 때는 목적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첫 번째가 목적어가 지금처럼 일반 명사일 때는 이었는데요. 일반 명사일 때는 어떻게? 네, 동량보어가 목적어보다 먼저 온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한 번이라는 입원을 한 번 하다라고 해서 한 번이라는 말을 넣으려면 어디에 넣어야 되는 거죠? 목적어의 앞에 동량보어가 먼저 이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住一次医院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알아볼까요? 자, 다음은요. 목적어가 일반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일 때예요. 자, 그러면 아까 동량보어에 일반 명사인 목적어가 오면 동량보어가 먼저 왔었죠. 그럼 대명사일 땐 다르다라는 건데 그럼 대명사일 땐 목적어가 먼저 오게 되는 거죠. 동량보어가 뒤에 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자, 找, 다 그를 찾다 이렇게 되죠. 자, 找가 동사가 되고요. 그 사람을 해서 얘가 목적어가 되는데요. 그럼 그 사람을 한 번 찾다라고 해서 또 is를 넣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적어가 대명사. 대명사가 목적어로 오면 대명사가 먼저. 잊지 마세요. 대명사가 먼저 오면, 대명사가 목적어로 오면 대명사를 먼저, 그리고 동량보어를 나중에. 그럼 여기에다가 또 is를 넣어보고 싶으면 어디에다가요? 목적어가 대명사니까 뒤로 找他一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경우 알아볼까요? 마지막 경우는요. 목적어가 인명, 사람 이름이거나 지명, 장소 이름일 때.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두 개 다 됩니다. 목적어가 먼저 와도 되고 동량보어가 먼저 와도 돼요. 그럼 또 예문을 들어볼게요. 来中国 이렇게 되어 있지요. 라이가 동사고 중국어가 목적어인데 중국어라는 건 지명이지요. 그럴 때 한 번 왔다라고 할 때 is를 넣으려면 어디에다? 앞에다가 넣어도 되고 뒤에다가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럼 来一次中国 해도 되고 来中国一次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동사의 뒤에 동량보어와 목적어를 같이 넣으려고 하면 목적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는 동량보어를 먼저,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대명사를 먼저, 목적어가 지명이나 인명일 때는 어느 순서나 상관이 없다 였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볼까요? 우리 문제에 동량보어 량츠를 넣으려고 해요.
그럼 목적어의 종류를 보셔야죠. 목적어의 종류는 중국어电影, 중국 영화, 지명이 아니죠. 이건 일반 명사죠. 중국 영화. 자, 일반 명사면 어떻게 해요? 동량보어를 먼저 넣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량츠가 먼저 들어가면 이스라고 잘못 나왔네요. 량츠죠. 량츠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타 칸고 량츠 중국어 电影 그리고 나서 마침표를 콕 찍어주시면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동량보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설명을 들으실 때는 다 이해하신 것 같아도 또 다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시면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 번 그리고 사전을 보시면서 예문을 많이 보세요. 예문 많이 보셔서 자연스럽게 그 어감을 익혀두시는 것이 나중에 갑자기 문제를 만났을 때도 자연스럽게 푸실 수 있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HSK 매니아 9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른 내용 가지고 다음 주에 10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네이버 카페와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에 블로그 그리고 고려 중국센터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는 네이버 카페에서 가능하십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다음 업데이트는 다음 주 수요일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막 HSK 시험이 끝났는데요. 시험을 보신 모든 응시생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